자, 이거는 우리 학원의 인문논술 대표 강사, 우리 학원뿐 아니라 예전에 강남 전체 이투스 내에서 열 몇 개 학원의 논술 대표 강사였던 선생님께서 경험 15년, 20년씩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작년에 시험 대비를 직접 하시거든요. 첨삭다. 그때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뭐라고 써놨어요?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일단 영어가 어렵지 않아도 매우 길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수리도 어렵지 않지만 장벽의 역할, 쉽게 말해서 쉽게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말을 좀 제가 꼬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도 수학도 많이 어렵지 않지만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시간 내에 네 문제로 이걸 다 쓰기가 쉽지 않다. 만약 연세대가 이 틀을 다 바꾸면 모르겠지만 바꾸지 않는다면 고민이 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희대에 대한 생각. 1번은 평이하지만 2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고, 마지막 제시문과 앞에 평가 대상사의 정확한 충돌 지점을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음. 자세히 써놓으셨죠?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거. 동국대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난이도 높다. 근데 동국대는 많이 지원을 해야 돼요. 재학생이 재수생이든 수능 최저에 맞출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건국대 상경은 정말 어렵다 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서강대 여러 개의 제시문을 분류하거나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난이도 높고요. 제시문이 일단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 성균관대 학교 네임밸류에 비하면 쉬운 편인데, 쉽다 하더라도 다 잘 썼지만 붙는 애가 거의 없어요. 다 잘 썼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숭실대 상경 하나 나오죠. 수학 문제. 그 다음에 이화여대 사회계열 3번은 약간의 수리적 계산을 포함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학생들이 접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보다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중앙대가 통계를 잘해야 된다. 확통을. 그러면 이화여대도 확통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수학적 계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자, 훈련. 그러니까 인문하고 사회계열은 수학 문제가 안 나오고 상경계의 과들이 한 7, 8개 되는데 걔는 수학이 나오는데 이거 나왔죠. 확률 통계 단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 선생님이 직접 시험 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한양대 역시 수능 모의고사 수학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올해식으로 얘기하면 1, 2등급 맞아야 돼요. 진짜로. 특히 미분을 뭐 2번 해야 된다든가, 얘네는 좀 많이 어렵긴 해요. 미적분 문제들 3문제 나옵니다. 쓰기 짧은 거 하나 3, 4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외대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이거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투스 밴드에 가입하세요. 수다방 밴드에. 아니면 학원에 문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들을 이렇게 쭉 써놨죠. 이렇게 학교 난이도 최상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 학교별로 정리해놨는데 내신 정리 이런 건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세히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올해 논술 신설된 학교 중에 가천대, 수원대,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이 있죠. 자, 자세히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 빗 번졌네요. 근데 고려대 세종 캠퍼스 문제인데요. 가천대나 그 다음에 불 한번 더 꺼주시겠어요? 할 수 없네요. 자, 가천대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인문의 9문제 6개, 이게 국어 6, 9, 수학 6, 그 다음에 수학은 6, 9. 이게 논술 문제인데 단답식부터 조금 긴 글쓰기까지 나와요. 국어는.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풀이를 다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시 문제들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문제랑 가천대나 그 다음에 수원대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불 좀 켜주세요. 네. 자, 이거 잘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경북대랑 부산대 이런 학교도 있는데 내신 반영 방법은 한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중앙대는 내신 반영 크게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한양대와 중앙대는 경영 경제에서 수학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중앙대, 그 다음에 이게 한양대 같은 데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학교 기출문제 보시면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될 게 중앙대는 1번, 2번이 그냥 쓰기예요. 300자, 그 다음에 5, 600자, 그리고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틀리면 붙지를 못해요. 자, 2년 전, 3년 전에 우리 반에 제가 담임했던 반의 학생이 서울에 이제 하나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생이 내신 7등급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중앙대 경영학과 합격을 했는데 논술로
그러니까 중앙대랑 서강대에서 학생이 내신이 안 좋아 떨어졌다라는 건 없어요. 내신이 안 좋아 떨어진 게 아니라 논술을 못 써서 떨어지는데 이 학생이 수학 문제를 거의 다 풀었어요. 그 당시 시험으로 모의고 수능에서 96점 맞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풀지 못했으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한양대 상경 경영 붙여본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한 해에 한두 명씩 붙었었는데 이 학생들이 당연히 수학을 잘했어요. 특출나게 문과 인문계열 치고는 잘했거나 아니면 자연계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자연계 했다가 재수하면서 인문계로 돌렸던 학생들인데 시간 내에 빨리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 문제를 굉장히 빨리. 이제 그런 학생들이 유리해요. 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학생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내신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붙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신 말고 내신이 안 좋은 건 변하지 않아요. 지금 3학년 1학기 끝났고 그 다음에 재수생들도 결국 끝났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데 변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하는 논술에 대한 학습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냐 못 맞추냐예요.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학교들 있죠. 2등급 3과목 또는 3과목 합쳐 6등급 이런 학교들 대표적인 게 중앙대, 서강대 같은 학교들 있죠. 이런 학교들은 실제로 학교 홈페이지에 논술에 대한 걸 올려놨어요. 대표적으로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의 논술 전형 모집 인원과 경쟁률 및 충원률이에요.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중앙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있어요. 816명을 지원했고 11명 뽑아요. 그러면 74대 1이죠. 근데 최저를 맞춘 애들, 예를 들면 3과목 합쳐 5등급을 맞췄다. 그러면 11.7대 1로 줄어요. 근데 충원율이 14.3. 그러니까 실제로 충원됐다. 그러면 11명 중에 2명 정도 충원이 됐으면 13명이 붙은 거거든요. 816명에다가 0.742 곱하면 실제로 아니다. 이 모집 인원에 여기서 최초 경쟁률인데 16대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되거든요. 곱하면 이 충족되는 학생들이 나와요. 실제로. 충족된 학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816명 중에 16%면 뭐 예를 들면 50명, 한 60명, 70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11명이 아니라 13명이면 60명의 충족자들 중에 13명. 그럼 뭐 예를 들면 5점 몇 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 경쟁률이. 다시 정리하면 816명이고요. 11명 뽑아요. 그러면 명목적으로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 74.2인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실제 경쟁률이 16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충족한 사람들의 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6대 1이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얘가 9.1이잖아요. 충원율이. 그럼 11명 중에 1명이 충원됐다 그러면 12명이 붙은 거거든요. 12명. 그죠? 그럼 12명이 붙었으면 74대 1이 아니라 16대 1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충족한 사람들 인원들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렇게 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경쟁률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과도 48.6인데 11.7로 줄었고 사회복지학과도 12명 뽑는데 626명 지원해서 최초는 52대 1인데 실제 경쟁률은 10대 1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충원율이 8.3이니까 뭐 1명 정도 붙은 거죠. 충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13명 최종 합격한 거죠. 그러니까 최저 맞춘 애 중에 13명이 붙었다. 그럼 최저 맞춘 애를 대략 잘 모르겠지만 최저 맞춘 애가 뭐 예를 들면 9.6대 1이면 13명에서 한 120명 정도 붙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626명 중에 한 120명 정도 붙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중에 나온다. 근데 중앙대는 동국대랑 좀 달라요. 중앙대는 최저 준비를 할 거예요. 논술 준비를 애들이. 논술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봐서 최저 맞춘 애들은 수능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최저 못 맞춘 애들은 안 하고. 근데 최저 맞춘 애들이 예를 들면 뭐 10대 1, 한 8대 1, 뭐 9대 1 정도 된다. 그 중에 논술을 좀 잘 써야 되겠죠. 근데 중앙대는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쓰면은 중앙대가 요구하는 패턴을 맞출 수가 있다고 그래요. 논술 강사들은. 그리고 내신은 큰 영향력이 없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를 지원하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대신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 있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이 실제 경쟁률이 18.8대 1이라든가 이런 과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논술 전형 여기 보면 경영학과 있죠. 얘네 지금 보면 여기에 실제 경쟁률 보잖아요. 3.5대 1, 3.6대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3.4대 1.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수학 문제가 나오는 학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애들 자체가 많진 않은데 그 중에 최저 맞춘 애들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고, 자, 어문계, 상경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경쟁률도 낮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경쟁률도 낮다. 그래서 중앙대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돼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